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오브 스타디즈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브 스타디즈.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경험론의 철학가, 경험론의 철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력이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일단 이 오브 스터디즈라고 하는 이 글은 그 몽테뉴의 우리가 수필이라고 말할 때 북가는 대로 숫자가 따를 숫자고 그 필자가 부필자지 않습니까? 북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쓰는 글. 거기에 이제 인격과 개성이 담긴 글이겠죠. 그러한 글인데 그런 것과 다르게 프란시스 베이컨은 굉장히 교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을 담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글을 읽어보기 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1561에서 26년까지 활동한 사람인데 런던에 그것도 코르트 퀸 엘리자베스 1,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궁정 신하들이었던 부모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트리니티 컬리지에 다녔고 그리고 Practice of Law,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10대 마렵에 그러니까 18, 19, 20 이때 변호사 개업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똘망똘망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became a member of House of Commons, 하원의 구성원, 즉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23살에 굉장히 출세한 거죠. 23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직업적 경력은 under King James I,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가장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later scandals, 그 나중에 정치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겪은 그런 추문, 좋지 않은 소문 말하는 거죠. 후기의 추문들이 그의 정치가로서의 삶을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문에 휩싸여서 정치계를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a philosopher and scientist by nature, 선천적으로 성격상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그리고 one of the most admired thinker of the day, 당대의 가장 admired, 흠모, 존경, 숭앙받던 사상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베이컨은 founder of the modern empirical tradition, 당시 근대적인 16, 18세기 근대적인 경험적 전통의 창립자, 그러니까 경험적 전통의 창립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성격상 철학자이고 과학자 기질을 띄었는데 이런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으니 정치가 썩 잘 이루어질 일은 만무하겠죠. 이래서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Found of the Modern Empirical Tradition인데 이 기반은 based on closely observing the physical world, 이 물리적인 세계를 갖다가 면밀히 관찰하는 것에 근거한 그와 같은 근대적인 경험론적 전통 이런 거에 창립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conducting 통제된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를 따라가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절제된, 통제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그와 같은 엄밀히 통제된 그러한 실험들을 행하면서 즉 편견 없는 객관적인 실험을 행하면서 interpreting the results rationally discover the working of the universe. 여기 interpreting the results, 그 실험의 결과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교조적으로
실험을 왜곡한 게 아니라 실험 결과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엔 working of the universe, 우주의 작동 원리를 갖다가 discover, 이렇게 밝혀내고자 했던 그러한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였다는 겁니다. Of his many published works, 그의 수많은 발간된 저서들 가운데 he is best remembered, 그는 아주 잘 기억이 됩니다. With essays, 그가 쓴 수필들로 collected from 1597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집되어진 그의 수필집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수필집을 읽다가 이 글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는 겁니다. 이게 brief meditations noted for their wit and insight. 특히 이거는 어떻게 유명하냐면요. 간결한 명상, 특히 그 수필들이 담고 있는 지혜, 재치, 통찰력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간결한 명상. 자, 이러한 것들로 쓰여진 그의 에세이집으로 가장 잘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오브 스터디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리는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It is classic essay, 국어 교과서 말하겠죠? 번역문이 It is classic essay. 자, 그의 이와 같은 고전적인 에세이에서 studies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설명을 합니다. How and why study knowledge is important. 공부, 학문 또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Along with Michel de Montaigne, 몽테뉴 말하는 거죠. 몽테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몽테뉴는 한편 그의 최초의 수필집을 갖다가 20년 미만, 20년 채 되기도 전에 발간했던 인물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첫 번째 1597년 그의 첫 번째 수필 모음집을 갖다가 발간하기 채 20년도 전에 몽테뉴가 먼저 대륙 프랑스 쪽에서 수필집을 발간했는데 10여 년 전에 발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이컨은 considered the father of the English essay, 영어 수필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편 몽테뉴는 프랑스 수필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셈이죠. 베이컨의 에세이들은 몽테뉴의 에세이과는 다릅니다. In being more compact, 보다 간결한 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more formal, 보다 형식적이라는 측면에서 몽테뉴가 conceived the essays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a subject through mental association and casual labor of the mind,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자, 에세이를 opportunity, 하나의 기회, explore, 탐험할 수 있는 그 과제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그것도 mental, 정신적인 연상작용과 casual, 임의의,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ramble of the mind, 마음의 산책,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탐험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몽테뉴가 이렇게 삼았던 반면에 이게 몽테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베이컨은 envisioned the essay as an opportunity to offer advice. 베이컨은 에세이를 갖다가 advice, 충고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 당연히 여기서 그러니까 교훈적인 성격을 띄었겠죠. 이렇게 다른 측면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 자, 이게 뭐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되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The title of the essay collection. 그의 에세이 컬렉션의 타이틀은 Essays or Counsels, 수필들 또는 Counsels, 조언에 관한 이야기들, 조언집, 충고, 충고들, Civil and Moral, Civil, Civil and Moral 이렇게 시민과 도덕, 등등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책 이름이요. 그런데 이것은 suggest didactic intent, didactic, 교훈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instructive 혹은 edifying 이런 의미입니다. moral,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of Studies라고 하는 수필에서 베이컨은 lays out the value of knowledge in practical terms. 이 지식의 가치, 학문의 가치를 갖다가 피력합니다. practical,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식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베이컨은 to what use, 도대체 어떠한 용도에다가 studies might be put,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비춰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He is less interested in their theoretical promise. 그래서 이 베이컨은 그 학문들이 갖는 지식이 갖는 이론적인 그런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in their practical utility, 그 학문들이 갖는 실용적 측면, 실제적 용도, 실용성에 더 관심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a proclivity more English, perhaps than French. 이것은 보다 영어에 가까운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 쪽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기질에 더 가까운 어떤 proclivity,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proclivity 하면은 inclination, propensity, 어떤 mental habit, 쉬운 단어로 characteristic,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컨의 글은 of studies, 학문에 대하여에 나타난 베이컨의 글은 direct and pointed, 직접적이고 pointed, 초점이 있는, 간결하고 요점이 있다. It avoids the meandering, find your way free form of Montaigne's essays. 그래서 이 베이컨의 수필은 meandering, 꾸불꾸불하게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 자유로운 형태, 그 꾸불꾸불한 길 찾기 자유로운 형태, 몽테뉴의 수필이 갖는 꾸불꾸불한 길 찾기처럼 자유로운 그런 형태, 북가는 대로 쓰는 방식, 이러한 것을 피합니다. From his opening sentence. 그래서 베이컨은 자기가 처음으로 열어가는 문장으로부터 directly to the point, 핵심으로 바로 근접합니다. Studie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Studies, 학문은 delight, 쾌락을 위하여, ornament, 장식을 위하여, 그리고 for ability, 능력을 위하여 기여한다. 그러니까 학문의 효용은 delight, 지적인 쾌락, ornament, 어떤 현학적인 장식, ability, 실질적인 능력,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elaborates on how studies are useful in these three ways. 그는 그리고 나서 정교하게 피력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부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지. 그리고 he wastes no words in detailing the use of studies for a Renaissance gentleman.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떠한 단어들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Detailed use of studies, 이와 같은
학문의 효용, 학문의 용도를 자세히 피력하면서도 어떠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르네상스 시대의 신사들에게 걸맞는 학문의 효용을 피력하면서도 낭비하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One of the attraction of Bacon's essay, 베이컨의 수필의 매력점들 중에 하나는 his skillful use of parallel sentence. 그가 특히 이 병치 형태의 문장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병렬 형태의 문장, 병렬 문장의 대가는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이 구조. 그래서 as exemplified in the opening sentence, 지금 오프닝 센텐스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예로 예시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throughout of studies라고 하는 수필 전체에 걸쳐 예시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이제 글을 읽어보면 알겠죠? The stylistic technique lends clarity. 그런데 이와 같은 스타일리식, 문체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기교가 clarity, 분명한 의사전달, 선명한 clarity, 선명성, 아주 분명한 의사전달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order,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게 clarity and order, 그러니까 글의 선명성과 order, 질서적인 특성을 갖다가 부여해 줍니다. 그 글에. As in craftsmen condemn studies. craftsmen,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비난하고, simple man,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숭배하며, 그리고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학문들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글에 있어서처럼. 그리고 그것은 in its straightforward assertiveness, 그 글이 갖는 straightforward, 일목요연한 직선적인, 자,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straightforward한 그런 assertiveness, 단호한 주장 속에서 exhibit confidence and elegance, confidence, 글에 대한 신뢰, 자신감, 신뢰, 그리고 elegance, 글의 우아한 멋,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다. In addition to clarity and emphasis, 글의 선명성과 강조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그 글로서 글이 갖는 질서정연한 우아함, 이러한 것을 드러낸다. 자, 이래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문입니다. 자, Star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학문은 기여한다. delight, 정신적인, 심리적인 쾌락에. delight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당연히 psychological, 아니면은 여기 쾌락은 지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지적인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켜준다는 겁니다. 지적인 쾌락에, 그리고 ornament, 장식에, 남한테 내가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끔 학문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종의 장식욕과 자기 선전욕과 그와 같은 장식용으로, 그리고 for ability,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측면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자,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그러면서 their chief use, 학문의 주된 효용은 특히 delight, 여기서 바로 쾌락을 위한 학문의 주된 효용은 is in privateness and retiring에 있다. 여기서 privateness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이 혼자 편안하게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한가하게 거주하는 것, 한거, retiring은 은퇴하는 걸 말하죠. 다시 번역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한가하게 지내는 것과 어떤 바쁜 업무에서 떨어져 은퇴하여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존재한다. 이때 학문의 진정한 그러한 기쁨의 효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왜 그런 말 있죠? 그 자연에 묻혀 살면서 거기서 안빈낙도 책을 보면서 선비들이 즐겼던 그런 학문의 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안빈낙도 이런 거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유유자적하게 책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or ornament, 장식적인 학문의 효용이란 in discourse, 남들과 대화할 때 담화 속에 존재한다.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자기의 지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bility, 이와 같은 학문의 능력적 효용은 judgment, disposition of business, 어떤 업무에 대한 판단과 처리 속에서 나타난다. 업무에 대한 판단과 처리 속에 그와 같은 학문의 능력적, 실력적 효용이 거기 존재한다. For expert man can execute. expert man, 업무에 숙달한 사람들도 execute,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러한 숙달가들은 judge of particulars, one by one,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the general counsels, 일반적인 전체적인 조언과 the plot, 일의 구성, 그리고 marshalling of affairs, 업무의 배열 또는 정리정돈, 이러한 것은 come best, 가장 탁월하게 잘 산출이 된다. From those that are learned, 학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잘 나온다. 그러니까 학식 없는 그런 업무에 숙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때 전체에 대한 청사진, 설계, 조언, 정리정돈, 이거는 배운 사람이 바로 학문의 논리 체계성을 적용해서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To spend too much time in studies,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만 낭비하는 것, 공부에만 쏟아붓는 것, 이러한 것은 is sloth, 나태이다. 자, 요즘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 당시 르네상스 그 시대 그때나 적용되는 말이죠. 요즘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책에만 골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양의 군자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책만 보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그 북스마트라고 하죠. 책 똑똑이들. 이런 자들은 현실 도피적인 슬로스, 일종의 그러한 슬로스. 그러니까 공부에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 이러한 것은 태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Use them too much for ornament. 또한 그와 같은 학문, damn, 여기 학문을 갖다가 장식용으로 너무나 많이 활용하는 것, 너무나 현학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 역시 affectation, 이게 바로 현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를 가정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자기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허세다. 현학적인 허세이다. To make judgment wholly by their rules. 그리고 judgment. 어떤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판단을 전적으로 학문적 규칙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은 the humor of a scholar. 학자들의 기질 또는 습격, 학자들의 기질이다. 이게 바로 좋지 않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문 쪽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것. They perfect nature. 학문은 인간의 천성을 완성시켜준다. 그리고 are perfected by experience. 학문이 또한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여기 이런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학문은 인간의 품성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지만 인간의 기질, 천성을 완성시켜 주지만 또한 학문 자체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완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atural abilities are like natural plants. 인간이 가진 선천적인 능력들이란 자연 상태의 식물과 같기 때문에 they need pruning, 그것도 전지. 이 pruning은 식물이나 이런 걸 다듬는 걸 말하죠. 전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데 잘라주고 그러면은 나무가 더 기품 있게 잘 자라겠죠. 이와 같은 다듬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자연 상태의 식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by study, 학문에 의한 전지 행위를 필요로 하는 자연 상태의 식물과 같기 때문이다. Study themselves to give first directions too much large. 그리고 학문 그 자체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그 방향들을 앞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방향들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단 그 학문들이 be bounded, 제약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by experience,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그 학문들이 방향이 bounded, 한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방향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똘똘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book smart, street smart 두 기질이 같이 조화롭게 합쳐져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The craftsman contempt. 자, 이거는 고어라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경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craftsman, craft,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한다. 그리고 simple man admire them,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숭배한다. 그리고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활용한다. 자, 굉장한 명언이죠. 그리고 for they teach not their own use.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왜냐하면 they, 학문들이란 그 학문들 자신의 용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that is wisdom. 그와 같은 학문 자체의 용도를 파악하는 일은 wisdom, 하나의 지혜이다. without them, 학문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리고 above them, 학문을 초월해야 하는, 그리고 by observation, 바로 인간의 관찰력에 의해서 습득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지혜의 영역이다. 학문을 하되 학문의 용도를 파악하는 일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Read not to contradict and confute. 그저 반박하고 논박하기 위해서 독서하지 말라. Nor to believe and take for granted. 또한 독서하지 말라. Believe, 뭔가를 있는 그대로 신봉하기 위하여, take for granted, 어떤 사실을 당연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독서하지도 말라. Nor to find talk and discourse. 그리고 find talk, 대화거리, discourse, 담화거리, 이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도 독서하지 말라. 그러나 to weigh and consider, 단지 weigh, 자유재량하고 consider,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독서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여러분 항상 오늘날 세계에도 진리로 와닿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some books
are to be tasted. 어떤 일부의 책들은 are to be tasted. 그저 tasted, 음미되어져야만 한다. Others, 다른 종류의 책들은 to be swallowed. 꿀꺽 목구멍 넘어 삼켜져야만 한다. 그 내용들이. Some few, 또 다른 일부 소수의 책들은 to be chewed. 저작돼 이빨로 씹어서 digested, 소화까지 시켜져야만 한다. That is, 즉 환원하면 some books, 어떤 일부의 책들은 to be read only in parts, 단지 부분들만 읽혀져야만 하고 또 다른 일부의 책들은 to be read, 읽혀지되 but not curiously,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탐구하듯 읽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some few, 일부 극소수책들은 to be read wholly, 전체 다 읽혀져야만 하되 그것도 with diligence,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attention, 집중해서 읽혀져야만 한다는 뜻이다. Some books also may be read by deputy. 어떤 일부의 책들은 또한 deputy, 내가 직접 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대리로 하여금 읽혀지게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extracts made of them by others,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읽고자 하는 책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발췌 내용, 이러한 것들이 읽혀져도 무방하다. 바쁠 땐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읽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but that would be only in the less important arguments. 바로 그와 같은 독서 행태, 독서 방식은 대리를 읽게 하거나 그저 요록만 읽는 이러한 것들은 only in the less important arguments, 단지 덜 중요한 그런 줄거리를 가진 그런 책들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the meaner, 보다 저급한 종류의 책들에 한해서이다. else distilled books, 그 외에 다른 그런 distilled, 증류된 책들. 여기서 증류되었다, 여기 distilled라고 하는 말은 진짜 뭐 물을 증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맥상 그 essential meaning, 핵심 내용만 extracting, 발췌했다는 뜻입니다. important aspect of something, 중요한 측면을 갖다가 발췌한. 그래서 이와 같은 발췌된 핵심 내용만 발췌한 그러한 책들은 like common distilled waters, 통상적인 증류수와 같다. 그래서 flesh, 겉모습은 빛과 번쩍번쩍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 겉모습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 맛을 보면 어떠한 맛도 나지 않는, 그래서 이게 flesh things는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닌 거죠. 몸이 건조하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문학 작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갖다가 전체 줄거리만 옮겨 놓으면은 거기에는 작가의 문체의 개성이나 특성이나 어떠한 것도 빠져 있는, 그저 간단한 줄거리만 설명해서 전달하는 무미건조한 그런 플래시 생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래시 생지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번쩍이는 그 번지르한,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겉모습만 번쩍거리는 그러한 이렇게 속은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Reading makes a fool man. 독서는 a fool, 결핍되지 아니한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자, 독서는 결핍되지 아니한, 여기 fool, 결핍된 요소가 없다는 얘기는 충만한, 충실한,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Conference, 담론, 누구랑 토론하고 협의하고 하는 conference. 담론은 a ready man, 준비된 인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랑 담론을 자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eady man, 그러니까 대화에 능숙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 writing, 장문은 뭔가를 정확하게 하는 정교한 사람을 만든다. 장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사실은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들만 나열하게 되기 때문에 장문, 글을 쓰는 사람은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if a man write reader, 어떤 사람이 글을 적게 쓴다면 he need have a great memory. 그는 강력한, 꽤 좋은 기억력을 가질 필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if we confer reader, 어떤 사람이 토론을 적게 한다면 he need have a present wit. 그는 그러한 임기응변의 만반의 준비가 된 그런 재치, 임기응변의 재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if we read little, 어떤 사람이 적게 읽는다면 책을 웬만해서 잘 안 읽는다면 he need have much cunning. 그는 상당량의 어떤 그런 cunning, 교활함, 술책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To seem to know, 아는 척할 만한. He does not, 그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척할 만한 그런 상당량의 교활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Histories make man wise. 근데 여러분 문장이 좀 고어라 좀 현대 문법과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istories, 역사에 대한 공부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포이츠, 시인들의 시, 시문학, 시에 관한 공부는 위티,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 재치 있게. 그리고 mathematics, 수학은 자, 사람을 서틀하게 만든다. 여기서 그 서틀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치밀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게요. 어떤 명밀하고 예민하고 치밀하다. 그러니까 수학은 사람들을 치밀하게 만들고 자연 철학은 오늘날의 자연과학,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겁니다. 경물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체 운행이며 물리적인 법칙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저 인구에 회자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철학은 딥, 인간을 심오하게 만든다. moral, 도덕 윤리학은 인간을 중후하게 만들고 논리학과 rhetoric, 수사학은 인간을 able to contain, 누구랑 말싸움에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 논쟁에 능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학문의 효용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abeunт studia in mores 라는 말이 있다. abeunт studia in mores. 자, 이거는 그 라틴어인 거죠. abeunт studia in mores라고 하는 거는 굳이 풀었으면 studies influence manners directly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레스, 특히 도덕적 행동 양식에 이렇게 공부가 바로 인간의 도덕적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에는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지행합일, 언행일치, 지행, 아는 것과 행동이 합이라는 것, 합일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지행합일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nay 뿐만이 아니라 there is no stone or impediment in the wit. 인간이 추구하는 이때 wit는 science, 즉 study 말하는 겁니다. knowledge. 인간의 지식세계, 학문세계, 지식세계에는 스톤들은 이건 요즘에 안 쓰이는 고어입니다. 스톤들은 일종의 장애물, 여기 뒤에는 impediment라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스톤들은 그러니까 hindrance, stoppage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there's no stone impediment with 이 학문의 영역에는 그러한 장애물 또는 방해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maybe road
out by fit studies.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그런 학문의 영역, 지혜 영역에서는 바로 studies, 적절한 학문에 의하여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 위트를 갖다가 지혜 영역,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 인간의 지적 영역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적 영역에는 그러한 방해물이나 장애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그러한 인간의 지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방해물이 있다 하면 이러한 것들은 rule out. 이것도 고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solved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 적절한 학문에 의하여. Like, 그것은 마치 diseases of the body. 신체 질병들이 may have appropriate exercises. 그 질병들을 치료할 만한 적절한 운동요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예컨대 bowling은 is good for the stone and range. 이 bowling은 range가 옛날에 그 신장, 키드니를 말하는 겁니다. 콩팥. 신장에 있는 돌, 그 신장 결석이라고 하죠. 신장 결석. 신장 결석 질환에 양호하며 shooting, 사격은 lungs and breast, 폐와 가슴에, 자, 폐와 가슴에 좋으며 gentle walking, 그저 가벼운 산책은 for the stomach, 위장에 좋다. riding, 말 타기는 for the head, 두뇌에 좋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하다. So if a man's wit be wandering, 만약 어떤 사람의 wit, 지적 상태, 그런 wit, 재치, 지적 상태, 지적인 정신 상태가 wandering,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면 let him study the mathematics, 그로 하여금 수학을 공부하도록 하라. 즉 그로 하여금 수학을 공부하게 만들어라. 그에게 수학을 공부시켜라. 왜냐하면 demonstrations, 수학적인 논증 과정에 있어서 if his wit be called away, never so little, 만약 그의 정신 상태가, 이제 wit는 attention으로 보면 됩니다. 그의 정신 집중 상태가 called away, never so little, 결코 그토록 소량이라도 called away, 다 소환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으면 he must begin again, 그는 다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학적인 논증 과정에서 어떤 한 부분이 계산이 집중력 부족으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오답이 나와버리겠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If the wit be not able to distinguish or find differences, 만약 어떤 사람의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이, 재치가 wit, wit는 요즘에 위트라기보다는 그런 정신 능력, 집중력, 지적 능력이 distinguish or find differences, 차이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let him study the schoolman, 그로 하여금 scholar philosophy, 스콜라 철학자들을 갖다가 연구하도록 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스콜라 철학자들은 큐미니 섹토레스, 자 여기서도 그 큐미니, 이걸 사이미니, 원래 이거를 또 다른 식도로 있는데 큐미니 섹토레스, 사이미니 섹토레스, 큐미니 섹토레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헤어 스플리터라고 해서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조사하는 사람,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그러한, 이걸 뭐 유식하게 세분학. 자, 그러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그 스콜라 철학자들은 뭔가를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영어로 풀었으면 someone who makes excessively fine distinctions in reasoning, 이런 의미로요. 아주 세밀한 추론가, 그렇기 때문이다. If we be not apt to beat over matters,
and to call up one thing to prove and illustrate another. 만약 또 어떤 사람이 beat over matters, 문제점들을 갖다가 beat over, 장악해서 call up one thing, 장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one thing, 어떤 한 가지의 사물에 대해서 to prove, 입증, 예시, 자, 한 가지, 입증할 만한 어떤 한 가지 사례를 갖다 떠올리지 못하고 일루스트레이트 또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예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 바로 be apt to에다 연결이 되는 거죠. to beat over, to call up, 그리고 to illustrate 이렇게 병렬 형태가 아주 뛰어나죠. 이렇다면 let him start the lawyer cases. 그로 하여금 법원의 판례 사례를 갖다가 연구하도록 시켜라. 자, 법원의 판례 사례를 연구하면은 굉장히 아주 촘촘해지겠죠. So, 그러므로 every defect of the mind, 여기 wit를 mind로 제대로 썼네. 여기는요. 바로 인간 정신의 모든 결함은 may have a special receipt, 특별한 치료 요법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학문으로부터 주어지는. 여기는 바로 derived from the studies가 빠져 있는 거죠. 즉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독서, 학문 지식부터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리시트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리시트는 어떤 영수증 이런 게 아니라 치료법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걸 이렇게 국주한종체로 다시 번역해서 한국말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참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학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글인데,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자 공부를 위해서 국주한종체, 국어를 주로 했지만 한자어를 많이 쓴 그런 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일부러. 그리고 직역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아까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직역하게 되면은 한국말하고 영어의 문화적인, 그 다음에 감성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완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번역문 속에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갖다가 일부러 한자어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여기 학문에 대하여 우리가 학문할 때 문자를 그런 문자로 오해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물을 문자를 써야 이게 맞는 한자어인 겁니다. 그리고 몸모에 대하여 우리는 이게 한국말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한자어인 거죠. 물론 한국말이긴 하지만 순우리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한자 훈련을 통해서 뇌세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하시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치매를 이겨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 원문과 대조하여 읽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문의 한계점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원서를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번역문은 어떤 측면에서 자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번역은 단순한 글자를 자구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창조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해 주십사 하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of studies, 양피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학문은 쾌락과 장식과 능력에 기여한다. 즉 학문은 지식 욕망적인 쾌락과 문화 교양적인 장식과 업무 장악과 관련한 능력에 기여한다. 주로 학문의 쾌락적 효용은 개인적인
한고와 은퇴 생활에서 나타나고 학문의 장식적 효용은 담화할 때 나타나며 학문의 능력적 효용은 업무에 대한 판단과 그 처리에서 드러난다. 간혹 학문 없는 업무 숙련가들도 어쩌면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구상, 정리에 있어서는 학문 있는 사람이 제일 탁월하다. 현실 도피적으로 학문에만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태만이다. 학문을 지나치게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학적인 허세다. 또한 학문적인 법칙만으로 업무 전체를 판단하려 드는 것은 학자들의 습격이다. 인간의 천성이 학문을 통해 완성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문 자체도 인간의 경험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 왜냐하면 사람의 천부적인 능력은 마치 자연의 식물과도 같아서 학문으로 전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학문 자체도 경험에 의하여 제약받지 않으면 그 제시 방향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비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숭배하며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활용한다. 왜냐하면 학문 스스로 학문 자체의 용도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 스스로가 여기 가를 붙여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문은 스스로가 학문 자체의 용도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체 용도를 깨닫는 일은 학인들이 어디까지나 학문과는 무관하게 학문의 틀을 초월하여 터득해야만 하는 지혜의 영역인 동시에 그것은 관찰과 경험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각성이기도 하다. 그저 상대방을 반대하거나 눈박하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단순히 독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거나 당연시하려고 독서하지도 말라. 또한 대화나 담론의 소일거리를 찾으려고만 독서하지도 말라. 오직 자유재량하고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독서하라. 다양한 책들 중에는 단순히 음미할 책들이 있고 삼켜야 할 책들도 있는 반면에 저작과 소화를 모두 필요로 하는 일부 소수의 책들도 있다. 환원하면 어떤 책들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도 무방하고 다른 어떤 책들은 면밀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일부 소수의 책들은 전체를 모두 열심히 주의해서 정독해야만 한다. 대리로 하여금 본인 대신 읽게 해도 무방한 책들이 있고 타인이 작성한 발췌본을 읽어도 무방한 책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방식은 어디까지나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담은 책들이거나 아니면 저급한 종류의 책들에 한한다. 그 밖의 경우 개요만을 추출한 요약 정리집은 보통의 증류수처럼 외양은 정상적이지만 실상은 무미 건조하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담화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을 만들며 작문은 만사에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글을 적게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강해야 하고 담화를 적게 하는 사람은 임기응변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독서를 적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할 수 있는 상당량의 강교한 술책을 가져야 한다. 역사학은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시문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수학은 사람을 치밀하게 하고 자연철학은 사람을 심원하게 하며 윤리학은 사람을 중후하게 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은 사람을 농객으로 만든다.
학문은 도덕적 행동 방식과 인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현인에게는 적절한 학문으로 제거할 수 없는 지적인 장애물이나 정신적인 방해물 따위는 없다. 배우는 사람이 학문을 통해 지적인 장애물을 해결하는 원리는 마치 신체 질병들이 적합한 운동요법을 통해 치유되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예컨대 볼링은 신장 결석에 좋고 사격은 폐와 흉부에 좋으며 가벼운 보행은 위장에 좋고 승마는 두뇌에 좋은 것 등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의 정신이 산만하면 그에게 수학을 공부시켜라. 그것은 실제의 수학적 논증 과정에서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 논증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의 식별력이나 변별력이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교부 철학자들을 연구하게 하라. 그들은 머리카락조차도 쪼개고 분석하려 드는 치밀한 세분파이기 때문이다. 사이미니 섹토레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장악, 검토, 증명, 예증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에게 법원의 판례들을 연구하게 하라. 이러니 폐지하건대 인간의 모든 정신적 결함은 개별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지닌 독서와 학문을 활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치유될 가능성이 있을 법하다. 자, 여기까지 그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